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민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뉴스를 안 했던 건 사실 게을러서가 크죠. 근데 그것 게을러서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뉴스를 할 겁니다. 그동안은 굳이 이런 뉴스까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뉴스를 진행할 건데 정기적으로 무슨 요일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말씀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뉴스라는 게 매일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매일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는데 이상한 우리가 관심 별로 없는 제가 관심 별로 없는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빼고 우리가 좀 관심 있을 만한 제가 좀 관심 있을 만한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뉴스를 해볼게요. 시즌으로 치면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별 탈이 없으면 뉴스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모르죠. 이게 또 메인이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세데스 벤츠 E53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아우디 Q4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모두 이제 새로운 차가 나올 건데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겠다라는 좀 제 느낌도 얘기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글로벌하게 나오는 차지만 그래도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이 북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오는 그 상황들은 아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쪽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 계시면서 저 땅에선 저런 차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없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타시는 그 디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쪽에서 거의 나오는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미국 브랜드 정도, 독일 브랜드는 나오는 거 아예 없고 다들 아시는 디젤 게이트가 문제가 됐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사실 디젤차 찾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디젤차가 또 디맨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중고차 값도 디젤차가 비싼 편이죠. 물론 새차 값도 비싸니까 중고차 값이 비싸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일단 앞으로 할 얘기들 많으니까 천천히 다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하나는 E클래스 그 E클래스 신형 253 AMG 그러니까 AMG 53이죠. 정확한 명칭은 메르세데스 AMG 253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 2025년 모델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달려 나온 엔진은 트윈 터보 3.0L 6실린더 그러니까 6기통짜리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은 배터리로만도 움직일 수 있는 차가 되겠죠. 이 253에 달려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이나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조금은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배터리 양도 좀 더 커졌고 배터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 주행 가는 거리도 길어졌고 배터리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모터에 토크를 더 줘가지고 물론 전기 모터는 그 AMG 53의 트랜스미션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 많은 토크를 줘서 차가 되게 잘 나가겠는 걸 하는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겠죠. 배터리 사이즈 먼저 알려드리면 21.2kWh라고 해요. 그러니까 21kW라고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통 한 전기로 주행 가능한 전기차 중형 SUV 정도가 보통 한 400km 정도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물론 그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지만 완충해서 4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보통 갖고 있는 배터리 사이즈가 70대 중반에서 한 80 요 정도 사이에요. 에피션시 그러니까 전기가 더 좋은 차들은 배터리가 더 작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드물고 새로 나오는 AMG 253에는 21kW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에 보통 한 4분의 1 좀 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쉽게 생각이 들잖아요. 적어도 100km는 가겠는데 전기로만? 맞아요. 이 차는 전기로만 10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속은 87마일이라고 하니까 87마일, 자 90마일이라고 해놓고 9119, 96, 54 그럼 144km 정도 되죠. 90마일이? 곱하기 맞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 140km 정도 이 정도까지 최대 속력으로 전기로만 운행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다니는 주행거리가 100km가 안 되면 충분히 전기로만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커지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에 나오는 아웃랜더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차종 빼놓고는 DC 패스트 차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사이즈가 커지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 나오는 이 AMG 253 같은 경우는 그 DC 차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테슬라나 이런 것처럼 최대 뭐 250kW 뭐 아니면 뭐 보통 급속 충전하면 150kW 정도 이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고 60kW까지 최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반 완속 충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11kW로 AC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마가 나냐? 엔진으로만, 그러니까 3.0L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죠. 그 엔진으로만 나는 마력수가 443마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로만 뿜어낼 수 있는 힘이 161마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력수는 북미 기준입니다. 한국으로 가면 좀 더 숫자가 높이 올라가요. 아무튼 그 두 개를 더하면 총 604마력까지 나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 서로 합쳐서 운행하게 되면 최대 출력이 576마력이 나고요. 거기에 옵션으로 레이스 스타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선택했을 때 그 최대 출력 604마력이 되는 그 최대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기준으로 603마력이라고 되어 있네. 덧셈을 잘못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마력수는 이전 세대 E클래스 63S보다 더 많은 힘을, 그러니까 더 엄청난 힘을 뿜어내는 그런 차가 되는 거죠. 과연 이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가 들어간 거를 좋아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터리 위치는 리어 엑셀 쪽 바닥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트렁크 바닥 쪽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엔진은 앞에 있고 배터리는 뒤에 있고 무게 배분은 상당히 잘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게 배분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자, 600마력이 넘어가요. 그럼 제로백이 몇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600마력이 넘어가면 뭐 기업이 이런 것들 고려해 봐도 보통 3초대 초반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빠르면 뭐 3초? 근데 이 차는 무려 3.8초랍니다. 차가 겁나 무거운 거죠. 아니면 트랜스미션의 냉각 기능이 좀 떨어져서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니 원인이 아니라 이유죠. 이유가 있겠지만 제로백은 3.8초라는 거.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가 요즘 제가 타고 있는 차, 뭐 뻥 속도가 있다고 해도 얘는 기준이 3.7초예요. 재밌겠는데? 아무튼 네. 여기선 방방거리고 여기선 조용히 딱 팍 출발하면 뭐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신 내용은 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게 있죠. 서스펜션이라든가 셰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강이 됐고 당연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더 좋아졌다라는 거는 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추진해 볼게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차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시트라든가 스티칭이라든가 뭐 라이트 이런 것들은 AMG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 다 변환이 되는데 그 요즘 그 벤츠에서 밀고 있는 슈퍼 스크린이라는 그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뭐 북미에서는 이게 기본이 될 확률이 높대요. 거꾸로 말하면 차가 비싸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슈퍼 스크린을 안 하고 일반 그냥 기본 베이스를 하면 그 스크린 빠진 일반 대시보드 형식, 물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대시보드 형식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어떨지. 그리고 뭐 당연히 AMG만이 갖고 있는 아주 멋있고 웅장한 라디에이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리어 엑셀이 들어간 차입니다. 근데 이게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핸들을 돌리면 뒷바퀴는 어느 속도 이하에서는 반대로 돌아가고 어느 속도 이상이 되면 같은 방향으로 이 얼라인이 돼서 차의 어떤 움직임을 아주 역동적이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줬을 때도 차가 잘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 뭐 때로는 유턴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거는 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들어간 서스펜션의 뭐 이름을 보면 구조적인 이름이 들어갔어요. 더블 밸브 액티브 댐퍼라는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 리바운드 될 때, 눌려줄 때 이럴 때 또 서로의 그 기능을 따로 한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요즘 계속 개발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고요. 오히려 제가 모를 수 있어요. 요즘은 너무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에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진지충이 되더라고. 그냥 몸으로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차가 여기까지 받아주네? 뭐 이런 거 그냥 모르고 한번 해보면 또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놀라고. 물론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일반 길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가 있는 동네에서 차로 한 대여섯 시간 떨어진 곳에 버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어떤 운전자가
밤 9시 반, 10시쯤에 한번 잡혔어요. 그러니까 과속, 스탑사인 위반, 그러니까 일종의 신호 위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한 1,500불, 거의 1,600불, 한국 돈으로 한 160만 원 돈 되는 벌금을 때려맞고, 그 다음날 몇 시간 후, 다음날이지만 몇 시간 후에요. 새벽 2시 반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차를 끌고 나와서 또 과속해서 잡히고, 또 뭐가 추가됐더라. 아무튼 그때도 한 73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 벌금을 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 한 2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AMG 253 이런 거 타도 너무 길에서 과속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는 장기로 조용히 다니시다가 한 번쯤, 아니면 서킷 가서 한번 싹 밟아보면, 또 서킷 가는데 이거 벤츠 무겁고 별로야 코너에서 아유 이거 왜 샀을까, 이거 별론데,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2025년식으로 나올 메르세데스 AMG 253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고, 지금은 되게 포괄적이지만 뭐 어느 순간에는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더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뉴스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는 아우디 Q4에 대한 얘기예요. 아우디 Q4 e-tron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50 e-tron이라고 나왔던 모델을 55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북미 기준으로는 4월달부터 나오는데 한국은 이미 나오고 있나요? 아무튼 뭐 한국은 이미 나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미국, 캐나다에 사신 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뉴스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우디 Q4 e-tron 지금 사실 분들은 조금 참았다 사시고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숫자가 55, 그러니까 기존 50에서 55 e-tron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성능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맞아요. 뒤에 모터가 출력도 높아지고 한 40마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 335마력이 된다고 하고요. 총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완충 시 총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납니다. 대략 한 22마일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애들은 마일, 하여튼 대략 한 35km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30km, 40km 늘어나는 게 어느 순간에는 되게 막 고마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좀 더 바뀌어요. 좀 더 좀 고급 품질로, 그러니까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타봐야 아는 거고요. 어떻게 거리가 더 늘어날 수가 있냐, 배터리 더 키웠냐? 아닙니다. 기존 배터리 용량 키우지 않았어요. 이 거리를 늘어나게 한 원인은 트랜스미션 내부에 있는 기어 형상이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 형상 하나 바뀌어도 이 모터가 적응하고 보내는 그 힘을 그대로 바퀴에 전달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구나 라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터 고정자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냉각수가 이제 들어가는 봉지? 여기서 표현하는 건 자켓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주머니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배터리를 썼는데도 차가 좀 더 고효율이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고효율이 되면 아무리 같은 배터리를 썼다고 하더라도 차값을 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로 아우디가 같은 가격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지금 아우디 Q4 사실 분들, 새 차로 사실 분들은 4월 이후에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아우디 Q4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두 가지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가서 먼저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고,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 빠빠이.